암 환자 10명 중 8명은 치료가 끝나도 몸이 안 돌아옵니다. 항암 끝나고 6개월이 지나도 피로가 안 풀리죠. 상처는 안 아물고 감기 한번 걸리면 몇 주를 가는 거죠. 면역력은 바닥이고 밤에 잠도 안 오고 온몸이 쑤시고 병원에 가면 이상이 없다 라는 말만 듣는 거죠. 왜 그런 건지 아세요? 여러분 몸에 산소가 부족해서일 수 있습니다. 암 치료 과정에서 혈관이 망가지면서 산소가 몸 구석구석까지 못 가고 있는 겁니다. 산소가 안 가니까 세포가 회복을 못하고 면역세포도 제대로 일을 못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온케어 닥터 이찬영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 암 치료를 받으셨거나 지금 받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 암 치료 후에 몸이 이렇게 안 돌아오는 건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암 치료를 마치고 오시는 환자분들을 매일 만납니다. 수술 잘 받으셨고 항암도 버텨내셨고 방사선도 끝내셨죠. 근데 몸이 안 돌아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안 낫죠?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답답했습니다. 분명 치료는 잘 됐는데 환자분들의 회복이 너무 느린 거죠. 그러다가 고압산소 치료를 공부하게 됐고 실제 적용해보면서 이게 효과가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오늘은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고압산소 치료는 암을 직접 죽이는 치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암과 싸울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치료입니다. 암 치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치료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방사선 치료입니다. 방사선 치료가 암세포를 죽여주는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주변의 정상 조직까지 다 손상을 시킨다는 겁니다. 뼈, 피부, 점막, 혈관 이런 것들까지 같이 망가지죠.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암세포가 다시 자리 잡지 못하게 이 손상된 조직이 빠르게 재생돼야 합니다. 근데 회복력이 떨어져 있으면 재생이 안 됩니다. 조직이 안 나으니까 감염에 취약해지고 면역력도 안 올라가고 몸이 계속 안 좋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2017년도에 놀라운 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방사선으로 손상된 조직에 고압산소를 적용했더니 회복력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통증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손상된 부위에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지면서 조직이 재생되기 시작한 겁니다.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고압의 산소를 적용하는 것, 이게 바로 고압산소 치료입니다. 그럼 고압산소 치료가 정확히 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원리는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공기, 여기에 산소가 약 21% 들어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압력이 1기압이고 고압산소 치료는 특수한 챔버 안에 들어가서 기압을 2배에서 3배 높이고 거기서 100% 순수한 산소를 마시는 겁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평소에 산소는 적혈구라는 택배 트럭에 실려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적혈구는 크기가 있으니까 아주 가나다란 골목까지는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고압산소 치료를 받으면 산소가 혈액 자체에 녹아 들어갑니다. 사이다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탄산이 물속에 녹아 있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녹아든 산소는 적혈구가 못 가는 막힌 혈관까지도 도달하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몸속 산소 농도가 평소보다 10배에서 15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순히 산소를 많이 마셨다가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 전체가 깨어납니다. 지금부터 그게 뭔지 암 환자분들한테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사선 치료 얘기를 했죠. 방사선으로 혈관이 망가지면 산소 공급이 안 됩니다. 고압산소 치료가 바로 여기에서 진짜 위력을 발휘합니다. 2011년도 성형외과 학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일반 상태에서는 혈액 속 산소 압력이 75에서 100 정도입니다. 근데 고압산소 치료를 하게 되면 이게 1500에서 2000까지 올라갑니다. 2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택배 트럭이 못 가는 골목까지 드론으로 산소를 배달하는 셈이죠. 이게 암 치료 후 회복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방사선으로 손상된 뼈, 피부, 점막 이런 곳까지 산소가 들어가니까 세포들이 드디어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암 환자분들 몸에는 만성염증이 정말 많습니다. 항암이나 방사선 때문에 정상 조직에도 염증이 생기거든요. 이 만성염증이 뭐냐면은 건물에 작은 불이 계속 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이 안 꺼지니까 몸이 복구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이 염증을 잡아줍니다. 2023년 국제분자과학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가 놀라운데 고압산소 치료를 했더니 염증 물질이 28%에서 35%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반대로 상처를 낫게 하는 성장인자는 67%나 증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신기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고압산소를 처음 받으면 활성산소라는 게 일시적으로 늘어납니다. 활성산소, 우리 몸을 녹슬게 만드는 나쁜 물질이잖아요. 근데 그게 늘어나면 안 좋은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게 마치 운동과 같은 원리입니다. 운동하면 처음에는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손상이 신호가 돼서 몸이 근육을 더 강하게 만들거든요. 고압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인 활성산소가 몸한테 위험하다 하고 경보를 울리면 우리 몸이 항산화 효소, 그러니까 녹쓰는 걸 막아주는 물질을 잔뜩 만들어냅니다. 치료가 끝나면 활성산소는 금방 사라지는데 항산화 효소는 오래 남아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몸 전체의 염증이 확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암 환자분들한테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성염증이 줄어들어야 면역세포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암 치료 후 손상된 조직이 안 낫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혈관이 부족해서 영양분과 산소가 못 가는 거죠. 아무리 좋은 건축 자재가 있어도 도로가 없으면 공사 현장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고압산소 치료는 VEGF라는 물질을 늘려서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지게 도와줍니다. 막힌 도로 옆에 우회 도로를 새롭게 만드는 거죠. 2020년 국제하숙제연구에서 고압산소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서 혈관을 만드는 인자가 크게 증가했고 피부를 재생하는 콜라겐 단백질도 많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특히 방사선 치료 받으신 분들한테는 결정적인 거죠. 방사선은 암세포도 죽이지만 주변 혈관도 같이 파괴하거든요. 혈관이 없어지면 그 부위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끊기는 거잖아요. 고압산소 치료로 새 혈관이 생기면 손상된 조직에 다시 피가 돌기 시작하면서 회복이 빨라집니다. 자, 이건 암 환자분들이 가장 주목하셔야 될 부분인데 우리 몸에는 NK세포라고 자연살상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좀 무섭긴 한데 쉽게 말하면 암세포를 찾아다니면서 잡아먹는 면역세포입니다. 문제는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이 면역세포도 같이 타격을 받는 거죠. 면역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고압산소 환경에서는 이 면역세포들의 전투력이 확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면역세포가 세균이나 비정상 세포를 잡아먹을 때 산소를 무기로 쓰거든요. 산소가 많아지면 무기가 풍부해지고 전투력이 높아지는 거죠. 특히 산소를 싫어하는 생균성 세균에게는 고압산소 환경 자체가 치명적인 거죠. 2019년도 연구에서도 고압산소 치료가 항생제만 쓸 때보다 세균 제거 효과가 훨씬 좋았고 깊은 감염에 특히 효과적이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암 치료 후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작은 감기에도 몇 주씩 고생하시는 분들, 입안이 계속 흘러서 밥을 못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실제로 암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 치료를 받으신 분들, 특히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치료가 끝난 후에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많이 느끼세요. 피로가 가시지 않고 상처가 잘 안 오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작은 감염에도 힘들어하시고, 왜 그러냐면은 암 치료 과정에서 정상세포와 조직도 함께 손상을 받기 때문이죠. 특히 방사선 치료는 뼈나 피부 점막에 장기적인 손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압산소 치료는 미국 FDA에서 방사선 고유회사, 방사선 연구조직회사, 방사선 방광염 같은 방사선 치료 후유 중에 공식적으로 승인된 치료법입니다. 2017년도 상처 치료 전문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은 방사선 손상을 입은 환자들이 고압산소 치료를 받았을 때 손상된 부위에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지고 조직이 재생되면서 통증이 줄고 기능이 개선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압산소 치료가 암 자체를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암 치료가 끝난 후 몸이 회복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보조 치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압산소 치료를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영양관리,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과 함께 통합암제한 프로그램의 일부로 접근합니다. 고압산소 치료로 산소 공급을 최적화하고 영양으로 재료를 공급하고 운동으로 순환을 개선하고 수면으로 회복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접근할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3가지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몇 번 받아야 하나?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 사람마다 목적마다 다릅니다. 만성상처나 방사선 손상은 보통 20회에서 40회, 인지기능 개선이나 재활은 40회에서 60회 정도 권장됩니다. 정해진 공식이 아니라 환자분들의 상태와 반응을 보면서 조절하는 거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부작용은 없나? 적절한 관리 하에서는 매우 안전한 치료입니다. 가장 흔한 건 기압력감인데 비행기 탈 때 기가 먹먹한 느낌과 비슷합니다. 대부분 금방 적응되고 일시적으로 약간 눈이 침침해질 수 있는데 치료가 끝나면 몇 주 안에 돌아옵니다. 다만 폐에 문제가 있거나 특정 항암제를 투여 중인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치료 전 검사가 필수입니다. 세 번째, 고압산소가 암을 직접 치료 안 하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고압산소 치료가 암 자체를 치료하는 건 아니고 이건 암 치료가 끝난 후 혹은 암 치료와 함께 몸이 회복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치료입니다. 오늘 핵심만 정리하면 이겁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단순히 산소를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손상된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고 만성염증을 잡아주고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주고 면역세포의 전투력을 높여주는 치료입니다. 암치료 끝내시고 왜 몸이 안 들어올까 고민하시는 분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포기하시는 분들 그냥 넘기지 마세요. 내 몸의 회복 환경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소 공급은 충분한가? 염증은 조절되고 있는가? 면역력은 괜찮은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암 환자분들의 회복에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온케어 닥터 이찬용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